안녕하세요. 어이타니시 고등학교 히야마츠 호노카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시아 각국 게임을 설명하는 안에 작게 인쇄되어 있던 한글로 표기된 일본어 50분표. 이것이 저와 한국어의 첫 만남이었어요. 동그라미와 네모, 선으로 만들어진 도형 같기도 금 같기도 한 글씨 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학교 연락정에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자 한자 내 힘으로써 내려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담임 선생님께 일본어로 쓰자 라고 가벼운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나게 쓸 때 제3의 한류법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여러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리빙에서 케이팝을 듣고 있는데 아빠가 한국어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 맞아 하고 대답하니까 아빠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상해서 엄마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아빠는 한국을 싫어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간지진영 문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고 원법 피해 문제 등이 애국심이 강한 나한테 나쁜 인상뿐인 한국이었죠. 내가 한국 과자를 먹을 때, 한국 음악을 들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아빠는 항상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텔레비에서 한국 얘기가 나올 때면 일본에 대한 무례한 태도다 이래서 한국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항상 유인한 불만을 내뿜었죠. 사실 아빠의 불만처럼 일본과 한국어를 둘러싼 문제들은 많아요. 한국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논하는 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훌륭하신 전지인들의 일이죠. 일반 시민들은 저처럼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 아주 좋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잘못된 것처럼 모두를 정리해버리는 아빠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 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어 먼저 신문화에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 한국 요리를 먹으러 갔어요. 처음엔 표정이 못마땅해 했지만 의외로 입맛에 맞는 한국 음식이 많아서 잘 드셨어요. 특히 양념치킨은 순식간에 없어질 정도로 맛있게 드셨죠? 그러면서 조금씩 케이팝을 또 들여주고 한국 문화도 보여주며 많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아빠는 다행히 한국의 좋은 면을 잘 이해해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전처럼 공격적인 발언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오늘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결코 흐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빠처럼 한 가지 면을 보고 판단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또 넓은 시야를 갖고 양극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래어의 발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 갔을 때 카페에서 샌드위치하고 콜라 주세요 라고 주문했는데 한국에서는 샌드위치 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저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외래어의 발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흥미가 생겨 찾아보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마크도날드도 라고 발음하는데 한국에서는 맥도날드 라고 발음합니다. 그 외에도 함바거는 햄버거, 초콜릿은 초콜릿이라고 발음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재미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래어 발음을 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생의 사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은 약 50%로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반면 한국의 초등학생들의 약 70%가 학원에 다니고 일주일에 5번 다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공원에 가서 노는 초등학생들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나이가 많지 않아서 많이 놀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교육 문화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과 장래 하고 싶은 곳을 고를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과 거의 매일 학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인기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선 인기 있는 사교육은 수영, 영어, 피아노, 서예입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은 태권도, 국영수학원, 영어 회화, 피아노, 미술입니다. 특히 미술학원은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은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미술을 배우는 친구는 없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고 각국의 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점은 흥미가 많이 생깁니다. 일본과 한국은 제일 가까운 나라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정말 좋아하는 한국을 좀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세 아야카라고 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 한국어 공부, 댄스 레슨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일을 할 수 있게 된 4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도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계속 독학으로 하고 있고 교과서를 사거나 구글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춤도 약 10년간 매일 레슨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고문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근육 트레이닝이었지만 강사를 맡게 될 때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에게 한국에 가자! 라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여행이 꿈이야? 단지 여행을 가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 진짜 꿈은 한국에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에 댄서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에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이유를 크게 정리하자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금전적인 이유, 두 번째는 가정 사정입니다. 저는 결코 축복받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옷은 항상 무료 입어서야 했고 스마트폰 요금도 스스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룰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생 때는 반에서 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게임을 하지 않고 유튜브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SNS 트러블에 휘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좋아하는 옷을 많이 살 수 있게 되었고 핸드폰도 최신형 아이폰으로 샀습니다. 저의 고등학교는 사업고등학교라 검정 시험이 많고 시험비가 많이 들지만 오히려 저희 집에 캣집 덕분에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사서 자연스럽게 신분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인 가정사정으로는 아버지가 한국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K-팝을 즐겨 듣고 저는 그 영향으로 유치원 때부터 K-팝 아이돌을 좋아하여 지금도 계속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이 K-팝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 아버지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지십니다. 심지어 화가 나면 엄청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가고 싶고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변론 대회를 통해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모레 한국으로 가는 것도 생각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행을 가는 것조차 어려워져 이 변론 대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승하고 실적을 남기면 저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언젠간 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잘 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도전할 기회가 있을 때 참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조금 더 한국어 실력을 늘려서 언젠간 저의 꿈을 꼭 이룰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꿈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내가 느낀 거. 안녕하세요. 저는 시세저등학교 6학년 레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과 4학년 한국에 갔습니다. 실은 제가 6개월짜리 아기였을 때도 갔었는데 그때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차이점과 유사점 등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생활 맛있게 대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아버집이 잘 탔습니다. 핸들이 반대쪽에 있어서 놀았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과 음식 문화에 광한 것입니다. 음식은 김치입니다. 한국 김치는 일본 김치보다 훨씬 맵습니다. 입에서 물이 날 정도로 맵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놀라지만 맛있었습니다. 또 음식 먹을 때는 수지가락을 사용합니다. 언제나 수지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자답게 익숙한 저에게는 무거웠습니다. 그 밖에 맥도날드에서 해피밀을 사면 일본에서는 장난감을 선택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아빠와 한국 엄마는 산에 가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주 올라갑니다.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산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어를 배웠는데 일본어 회와 한국어 회가 비슷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른 것들도 많고 비슷한 것도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아빠와 한국 엄마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또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졌을 때 저는 한국 아이들에게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중독성이나 일본에는 없는 한국 아이들과 팬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가면서 점점 한국 아이들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돌 동영상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가며 나아가 한국 문화 전반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문화를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2번 한국 여행을 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먹은 김밥이나 면도를 걸었을 때 사람의 발기등 모두가 저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문화여서 너무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직원이 차갑게 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반일 감정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특수한 시국이나 정치적인 언론의 영향을 받아 서로의 인상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을 괴롭혔다. 한국 사람은 매너가 없다 등 옛날에 붙었던 이미지가 현대에는 오해가 되어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미디어 콘텐츠 효과로 한국 문화가 일본 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전파되면서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오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한국 사람은 대부분 반일 감정을 갖고 있다 등의 새로운 오해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일본 사람들만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고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양국의 안 좋은 부분만 믿고 좋은 부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슬프고 아쉽습니다. 양국의 좋은 점을 서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SNS를 통해서 만났던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대회와 같은 다양한 대회 활동을 통해 양국의 좋은 점을 알리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일본과 한국, 양국 간의 평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에서 벗어나가 보면 우리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한 게임, 음식, 음악, 애니메이션, 드라마, 언어 등등 수많은 문화가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고 주변에 있는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 교환입니다. 나중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고 하는 작은 노력이 새로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이레이 모에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에 빠져서 노래 가사나 아이돌의 대화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의 음식 문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인터넷을 보고 한식을 만들어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 문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두 나라의 문화 차이에 대해 느낀 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차이입니다. 저는 평소 한국 프로그램을 볼 때 일본어 자막을 잘 보지 않지만 문득 일본어 자막을 봤을 때 유역이나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나를 단 한 번도
친구로 생각했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일본어 자막은 나를 친구로 생각했던 적이 없어?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라는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의 차이로 말의 느낌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에 이 작은 뉘앙스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한국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느낀 두 나라의 말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저를 포함한 제 주위의 일본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실에서 가족에 대해서 배웠고 존경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재미있다고 느낀 점은 일본에서는 도깨비처럼 무섭다 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섭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런 작은 말 하나의 표현에도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 생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꼈습니다. 독학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니까 실제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로만 대화를 나누고 일본 사람들의 마음밖에 알 수 없었던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겁니다.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다툼이 줄어들고 평화가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큰 평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며 많은 한국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혀 장래에는 한일 평화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이 세이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감동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은 피겨스케이팅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팬이지만 특히 좋아하는 선수는 한국 대표 유영 선수입니다. 유영 선수는 한국인 여성으로 처음 트리플 엑셀을 성공시키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남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한국인으로서 김연아 씨 이후 오랜만에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 영 선수의 코치는 일본인 하마다 미에 코치입니다. 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두 사람의 신뢰 관계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올림픽 시합 중 영 선수는 부담이 가해지는 제1그룹의 용기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마다 코치가 영 선수의 긴장을 풀기 위해 시합 전에 뺨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것은 영 선수의 어머니가 연이 긴장하면 뺨을 두드려주세요 라고 하마다 코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 선수는 미소를 머금고 큰 실수 없이 스케이팅을 잘 탈 수 있었답니다. 그 후
키스앤크라이에서의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이 아주 흐뭇다고 기쁜 마음이 되었습니다. 결과도 6위 입섬으로 훌륭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쪽을 넘어서 신뢰 관계를 이룬 두 사람에 감동했습니다. 그 위에 영 선수는 키히라 리카 선수와도 교우 관계가 있고 둘이 사진을 찍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시합에서는 물론 라이벌로서 경쟁가지만 시합이 끝나고 엑시비션이 시작되면 또 사이좋은 두 사람으로 돌아간답니다. 이 영 선수처럼 그쪽 관계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싶습니다. 곧 피겨스케이트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 선수의 활약에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